진기중학교 3학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머리가 띵 하고 지식이 머리에 딱 그리고 똑 부러지는 국어 6 토론 이론 정리를 함께할 명수쌤입니다. 자, 여러분,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거 있죠? 여러분들 삶이고 구호라는 거. 그래서 우리 토론을 이렇게 이론 영상을 제공하는 이유는 토론이 무엇보다도 이론적으로 머리로 아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실제 삶에서 익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 토론의 사례를 착한 사마리아인법 필요한가로 배우고 그 사례를 보고 여러분들이 절차를 알았기 때문에 그 절차를 바탕으로 기나긴 수행평가 우리 함께 했었죠?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라는 논제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거의 4에서 5차시까지 충분히 좀 짧아서 아쉽긴 하지만 근거를 마련하고 조사하고 그리고 토론의 예상 대본을 써보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실제 토론에 임하고 더 필요한 정보가 있으면 친구들의 정보를 서로 공유했을 것입니다. 그걸 바탕으로 여러분들 1반에서 6반까지 전부 주장하는 글쓰기를 잘 마무리했죠? 그리고 선생님이 각 반 수업 들어가서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그 수행평가가 전부 다 시험에 반영될 것이라고 말이죠. 근데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실제 시간들을 할애하고 나니까 이론 정리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짧고 하지만 깐충하고 중요한 내용들을 여러분들 짧은 시간 안에 이 영상에서 배울 수 있도록 합시다. 선생님도 여러분과 함께 배우겠습니다. 자, 순서는 먼저 국어의 기본 구조, 1반에서 3반까지는 국어의 기본 구조를 배웠는데 4에서 6반은 제가 A를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를 아직 접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도 들으면 이해가 갈 테니 국어의 기본 구조를 먼저 살펴보고 그 기본 구조가 토론에서 어떻게 반영되는지, 왜 토론도 국어의 일부니까요. 그걸 살펴본 다음에 파트 3에서는 여러분들 한 장짜리 토론의 기본 이론에 대해서 함께 정리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그럼 선생님도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안내한 대로 국어의 기본 구조, 그 다음 토론의 구조, 그 다음 마지막으로 토론의 기본 개념들을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어의 기본 구조죠? 우리 다시 한번 복습해봅시다. 자, 국어의 기본 구조는 의사소통입니다. 국어는 말과 글로서 이루어지는 실제 삶이죠. 그래서 그 말과 글이 기본이 되는 구조가 있습니다. 여기 볼까요? 자, 우리는 말과 글을 활용해서 의사소통을 합니다. 근데 그 의사소통을 하려는 게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겠죠? 메시지, 내용, 의미랑 같은 뜻입니다. 자, 근데 메시지를 전달할 때 우리가 말로 한다면 우리는 말하는 이 혹은 듣는 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죠. 조금 고상하게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중3 때 배워야 할 말은 뭡니까? 말하는 이는 화자죠. 화자. 듣는 이는 청자입니다. 청자. 근데 여러분들 하잖아요. 여러분들 서로 얘기하면 말하는 이가 다른 사람의 말을 듣기도 하고 듣는 이가 자기 스스로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 구조를 익히고 있어야 되겠죠? 화자, 청자는 바뀔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글로도 소통을 할 겁니다. 글로 소통하게 되면 글을 써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을 우린 작가라고 하겠죠? 그 메시지를 읽는 사람을 독자라고 합니다. 우린 글쓴이라고 하겠죠? 그리고 읽는이라고 할 겁니다. 근데 항상 글 쓴 사람의 글을 읽는 이가 읽기만 하지 않습니다. 댓글 다는 게 대표적이죠? 댓글을 달게 되면 독자는 곧 작가로 변환해서 다시 댓글을 달고 그 댓글을 작가가 읽게 되면 독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과 글은 화자, 청자, 작가, 독자는 서로 역할을 번갈아 가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글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근데 절대 단독적으로 메시지를 혼자 전달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하에서 메시지를 전달하겠죠. 그 상황에 맞는 말하기, 그 상황에 맞는 글쓰기, 맞는 읽기, 맞는 듣기를 해야겠죠. 그걸 못하면 우리는 분위기 파악 못한다라고 합니다. 상황 파악을 못한다고 하죠. 자, 그래서 상황은 어떤 요소들이 있느냐?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이 있죠. 그리고 이 시간과 공간이 서로 어우러졌을 때 그때만 나타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얘기했죠? 일반의 분위기 다르겠죠. 몇 교시냐 다르겠고
어느 3학년 2반이면 다르겠죠? 3반이면 3반의 분위기도 다를 겁니다. 자, 그걸 고려해서 말과 글을 쓰고 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메시지 부분에 어떤 게 들어가느냐. 여러분들 우리가 시험 범위에 배웠던 토론, 말로 하는 거죠. 협상, 말로 하겠죠. 자, 시, 소설 이런 거 뭡니까? 글로 써져 있는 것이겠죠. 이 메시지 안에, 그리고 여러분들 나중에 또 배우겠지만, 우리 같이 하겠지만 배웠던 1, 2학년 때 배웠던 설명문, 논설문도 이 안에 포함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국어의 기본 구조 안에서 모든 국어, 여러분들이 배우는 중학교 1학년, 심지어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의 국어가 이 구조도 안에 녹아있는 것입니다. 자, 국어의 기본 구조를 익혔다면 이번에는 토론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토론, 여러분들 말로 하잖아요. 듣기 말하기겠죠? 자, 듣기 말하기니까 이건 역시 국어의 기본 구조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대신 자, 이 듣기 말하기 토론이라는 게 있으니까 토론은 무엇을 하는 것이냐?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할 게 개념을 알아둬야 되겠죠? 그리고 토론은 왜 하는지 목적을 알아둬야 할 겁니다. 그리고 이 토론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겠죠. 요 세 가지가 말하기 중에서, 듣기 말하기 중에서 토론이 가지는 게 뭐냐? 개념, 목적, 특성을 알아둬야 되겠죠? 자, 그럼 국어의 기본 구조로 가볼까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메시지를 전달해야 돼요. 토론이 찬반으로 나뉘어서 하는 말하기 때문에 찬반을 하기 위해선 어떠한 논제가 주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메시지의 중심은 찬반이 나뉘어질 수 있는 논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은 논제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겠죠. 자, 근데 그 논제를 받아들고 이제 찬반이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찬성과 반대가 있겠죠. 화자청자가 3개가 있는 게 보입니까? 자, 3개가 있는 이유가 있겠죠? 자, 여러분들 말해봅시다. 왜 3개일까요? 그렇죠. 자, 화자청자 먼저 시작하는 쪽이 있다면 분명히 어느 쪽이든 간에 찬성 측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반대 측이 있어야겠죠. 자, 그 다음에 왜 화자청자가 하나 더 있을까? 그렇죠. 이 둘을 중재하고 토론을 잘 이끌기 위한 사회자이기 때문이죠. 자, 이 세 주체가 함께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실제 우리 토론에서는 시간이 없어서 혹은 인원 모두 다 토론을 시켜보려고 하지 못했지만 청자가 하나 더 있습니다. 물론 이 청자는 때로는 화자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청자의 임무가 주된 것이기 때문에 이 청자, 판단과 평가를 하는 이 토론이 어느 쪽이 승리했고 어느 쪽이 잘했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참가자가 더 필요하겠죠. 이 사람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자, 청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청중, 사회자, 찬성, 반대 이렇게가 토론에 참여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논제를 받아들였을 때 찬성 측과 반대 측은 찬반으로 나눠지게 되겠죠. 근데 그걸 말하려면 그냥 막 떠들면 안 됩니다. 일정한 형식이 있습니다. 그 형식이 여러분들 배웠죠? 뭐와 뭐를 내세워야 된다? 주장과 근거를 드는 형식이 있다는 겁니다. 토론이기 때문이죠. 그 근거에도 아무 근거나 붙이면 안 돼요. 자, 첫째, 사실 논거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 논거. 그리고 두 번째, 의견 논거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용어만 설명하고 나중에 같이 해봐야 되겠죠? 자, 국어의 기본 구조 안에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화자나 청자, 찬성 측과 반대 측은 자신의 논리에 대한 게 있어야 됩니다. 상대방을 잘 설득시켜야 되겠죠? 그러려면 설득하는 뭐가 필요하다? 양쪽 다? 그렇죠. 자,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쪽도 전략이 필요하겠죠? 말하는 형식이 있다고 해도 자신들의 독특한 전략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럼 그 전략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지금 듣기 말하기 중에. 토론의 상황이겠죠? 사회자는 이들을 토론시키려면, 그리고 이들도 찬성, 반대도 알고 있어야 하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네. 여러분들이 했던 사마리아인법 토론 예에서 봤었던, 사례에서 봤었던, 뭐죠? 그렇죠. 토론을 진행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규칙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토론 규칙에 맞춰서 순서가 필요하겠죠. 토론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자,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토론에서 반드시 알아둬야 할 국어 구조도에 따라 배치한
이론들입니다. 사회자, 그리고 청중, 찬성 측, 반대 측, 그리고 그들이 설득을 잘 시키기 위해선 전략들이 필요하고 그 기본 형식은 주장 플러스 근거입니다. 근거에는 사실론과와 의견론과가 있고 이 근거들에는 뭐가 철저해야 한다? 출처가 철저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토론 상황이기 때문에 규칙과 절차에 맞춰서 사회자, 찬성 측, 반대 측이 토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사회자, 찬성, 반대 측은 또 뭐가 필요할까요? 태도가 필요하겠죠? 올바른 사회자의 태도, 올바른 찬성 측과 반대 측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가 덧붙여지자면 태도라는 게 들어갈 겁니다. 자,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국어 기본 구조도만 알고 있으면 글도, 말하기도, 듣기도 전부 여기에 포함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말로 하는 걸 못 믿기에 눈으로 확인시켜줬습니다. 그래서 5분 내외의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래도 중요합니다. 왜 이것들을 배우고 머릿속으로 익혀둬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실제 했을 때보다 이걸 정리해줬을 때 우리가 실제 했던 게 이거였구나 라는 걸 몸으로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토론 이론을 깐총하게 정리하겠습니다.